프랑스 와인 명문가 장인이 평범한 줄만 알았던 한국인 사위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로마공항 VIP 통로로 사라지는 그를 보며 45분 넘게 일반 줄에서 기다린 그의 얼굴은 화끈거렸죠. 유럽 재계 인사들까지 먼저 악수하려는 이 남자의 정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아시아 기술자라 생각했던 사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엔 한 장의 여권, 바로 한국 여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보르도의 루셀 와이너리 3대 당주입니다. 1920년부터 내려온 우리의 포도밭은 프랑스 와인 역사 그 자체였죠. 매일 아침 포도밭을 거닐며 이슬이 맺힌 포도알을 만지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향기로운 포도향에 취해 살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소피는 저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와인의 마케팅을 담당하던 똑똑한 아이였죠. 그런 소피가 어느 날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내심 분노했어요. 아시아 남자라니, 그것도 기술자라고. 틀림없이 유럽 시민권을 노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피가 민호를 저희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날, 그가 와인을 마시는 방식조차 낯설었어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처럼 향을 논하고 빛깔을 논하는 일은 없었죠. 자랑스러운 저희 가문의 와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저는 최고의 빈티지 와인을 내놓았지만 민호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야. 3년이 흘렀고 소피와 민호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어요. 민호는 로봇공학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유럽인과 결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아 있었어요. 소피의 결혼 3주년을 맞아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고대 문명과 유럽의 자부심이 살아있는 도시죠.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문명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민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여행 제안에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죠. 마치 제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굳이 그에게 물었어요. 여권이랑 비자 챙겼겠지? 중동이든 유럽이든 복잡할 테니까.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입국 심사줄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머리카락의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민호는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심 여기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겠구나 생각했죠. 루셀 가문의 당주로서 저는 유럽 어디서나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을 훑어보던 그는 민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한국 여권 소지자 김민호님을 VIP 통로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직원은 이어서 가족들도 함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의 특별 대우 덕분에 저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저와 소피는 일반 심사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결국 민호만 VIP 통로로 사라졌어요. 저와 소피는 일반 줄에서 40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루셀 가문의 당주라는 사실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죠.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호는 이미 도착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커피와 크로와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배려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평범한 한국인이 유럽 공항에서 VIP 대우를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택시기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소피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다 백미러로 민호를 발견하고는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어요. 민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택시기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며 자신의 아들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고 본인은 한국 자동차를 몰고 있다고 했어요. 택시기사의 열렬한 반응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프랑스보다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다니요. 소피는 제 표정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아버지,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도어맨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호텔답게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가 루셀 가족으로 예약했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나 직원은 제 말을 무시하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로마 헬스테크 포럼의 메인 연사를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위가 박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열리는 중요한 포럼의 연사라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직원은 계속해서 민호에게만 말을 건넸어요. 특별 스위트룸을 준비했다느니, 포럼 관계자들이 이미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느니, 내일 오전에 픽업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느니, 마치 저와 소피는 없는 사람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소피가 제게 속삭였어요. 민호가 이 여행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항상 화제를 돌려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였죠. 이번 여행은 사실 민호의 강연과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어색함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사위의 이야기에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였다니. 우리가 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호텔 직원들은 민호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했어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로마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피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룸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포럼 주최 측에서 보낸 환영 만찬이라고 했어요. 와인도 함께 도착했는데 저는 그 와인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샤토 페트리스 한 병에 1,000유로가 넘는 최고급 와인이었어요. 운전기사도 도착해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민호에게만 말을 건넸죠. 그러면서 한국 기술 없이는 로마의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도 한국산 의료 로봇 덕분에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가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여행 중에 비즈니스 전화는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죠.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 담당자인 그는 평소엔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장피에르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밀턴 그룹에서 루셀 와이너리를 적대적 인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주들에게 접촉했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해밀턴은 미국의 대형 와인 그룹으로 10여 년 전부터 유럽의 전통 와이너리들을 하나둘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량 생산에 치중하고 전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죠. 루셀 가문의 100년 전통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수출 계약도 잇따라 취소됐다고 했어요. 일본과 중국 바이어들이 다른 와이너리로 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손이 떨려왔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소피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황을 설명하자 소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루셀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소피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와인이 인기 있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른 와이너리들이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음식을 한 입 먹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에게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말을 그저 위로의 말 정도로 생각했어요. 로봇공학자가 와인 비즈니스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아했죠.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아시아 시장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였죠. 그의 대학 동창들 중에 와인 수입업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포럼 후에 시간을 내서 연락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의 말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민호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한국에서 온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아직 포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민호가 벌써 행동에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국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겨우 내용을 파악했죠. 한국의 주요 와인 수입 업체가 루셀 와인에 관심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포럼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입은 양복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권위 있고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죠. 짙은 네이비 색상의 테일러드 수트에 은은한 푸른빛 타일을 매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제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영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와인 수입 업체들과 연결해보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기대보다는 예의상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포럼으로 떠난 후 소피와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소피는 문득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죠. 소피의 말에 따르면 민호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10명 안에 드는 전문가였어요. 그의 논문은 수천 번 인용되었고 개발한 기술은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의실로 와주세요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6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각각 다른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이 보였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영어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제 장인어른이신 앙드레 루세를 소개한다며 보르도 최고의 와인 메이커라고 말했죠. 화면 속 인물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서울, 도쿄, 타이페이, 방콕의 와인 수입업체 대표들이었어요. 홍콩의 비즈니스맨이 영어로 말했어요. 루셀 와인을 아시아 독점 공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그들은 프리미엄 마켓을 겨냥하고 있으며 보르도의 전통과 품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이미 서로 경쟁하고 있는 듯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시아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저에게 말했어요. 해밀턴의 적대적 인수에 맞서기 위한 대출도 준비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로봇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은행 신용도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 대출로 추가 지분을 매입하면 해밀턴의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준비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장인을 위해서요. 그동안 저는 그를 의심하고 경계했는데 말이죠. 로마에서의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간 우리는 민호의 도움으로 해밀턴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아시아 시장과의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한 달 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는 게 어떨지. 한국 시장을 직접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소피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 푸른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민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절하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죠. 결혼식 때 그들을 초대했으면서도 저는 그들을 제대로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제 속에 있던 편견이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인천공항은 미래 도시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동선. 에어트레인을 타고 공항 터미널을 이동하며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의 자부심이었던 공항이 이곳과 비교하니 왠지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전통 건물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택시 기사는 영어로 프랑스에서 왔냐고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미소 지었습니다. 와인을 좋아한다며 요즘 한국에서도 와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인을 어떻게 즐기는지, 어떤 와인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졌죠. 도심의 호텔에 체크인한 후 민호는 우리를 그의 회사로 안내했어요. 킴 로보틱스라는 간판이 붙은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민호에게 인사했죠. 그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그를 단지 연구원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성공한 기업가였던 거죠. 민호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와 로봇 프로토타입이 줄지어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민호는 자신이 개발 중인 케어봇을 소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노인 돌봄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로봇이 노인의 말에 반응하고 감정을 읽어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화상통화 기능이었어요. 로봇을 통해 멀리 사는 가족들과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죠. 시연 영상에서는 노인이 로봇을 통해 손주에게 선물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동반자였죠. 가족의 의미를, 연결의 중요성을 담아낸 발명품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의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들 사이에 제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죠. 민호의 아버지는 와인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앙드레 씨의 와인을 마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민호가 늘 장인어른의 와인이 최고라고 자랑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시간 동안 그는 항상 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소피가 그를 선택한 이유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죠. 한국에서의 나흘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민호의 회사 방문 이후로 우리는 서울의 여러 와인 바와 레스토랑을 돌아다녔어요. 소믈리에들은 제가 루셀 와이너리의 당주라는 사실에 존경을 표했고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보르도 와인을 어떻게 한국 음식에 페어링할 수 있을지, 어떤 빈티지가 김치와 어울릴지 등등.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와인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와이너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에서도 와인을 만든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그곳의 와인메이커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셀 씨의 와인은 자신의 교과서였다고 말했어요. 이곳의 토양과 기후는 달라서 도전이 많았지만 루셀 와이너리의 철학을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만든 와인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그녀의 와인을 맛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은 독특한 특성이 있었죠.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면 양조 과정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제안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와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넷째 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셀 와인을 한국 음식에 맞춘 특별 라인으로 소개해 보고 싶다고요. 한식은 발효 음식이 많아서 와인과 페어링할 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보르도의 기술과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죠.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소피는 감동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오랫동안 자리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아시아인 사위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제가 존경하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직접 배웅을 나오셨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어요. 프랑스에서 드셔보라며 우리 가족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차라고 했죠. 비행기에 오른 후 저는 그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전통차와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가족은 국경을 넘어서도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가족은 저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들의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어른에 대한 존중,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한지, 민호와의 삶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소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에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른다면서 민호는 자신에게 2개의 세계를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문화와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무한한 사랑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민호가 소피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소피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좁은 시각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비행기가 흰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제안대로 코리안 퓨전 라인이라는 새로운 와인을 기획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과 페어링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와인이었죠.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확신의 참모습을 보이자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오랜 시간 루셀 와이너리를 지켜온 양조장들도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보였어요. 100년의 전통에 새로운 혁신을 더하는 일이 그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나 봅니다. 공장 한켠에 한국 식재료를 들여놓고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강한 향신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와인을 찾는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매운맛, 짠맛, 감칠맛이 어우러진 한국 음식은 기존의 와인 페어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었죠. 소피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 민호는 한국 식품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와인 메이킹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다른 문화의 렌즈를 통해 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3개월 후 첫 번째 테스트병이 완성되었습니다. 루셀 코리안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이 와인은 보르도의 전통적인 포도 품종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었어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마셨을 때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죠. 이 와인을 처음 맛본 한국 레스토랑 셰프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와인을 기다려왔다며 이제야 진정한 한식, 와인 페어링이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출시 행사는 파리와 서울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파리의 행사에는 민호의 부모님도 초대했어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할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건넸죠.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감동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출시 당일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는 와인 평론가들과 셰프, 언론인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루셀 와이너리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말했죠. 100년 동안 우리는 전통만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와 한국의 만남이자 과거와 미래의 조화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와인은 제게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준 사람, 제 사위 김민호에게 바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게 편견의 벽을 넘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소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포도밭으로 돌아왔어요. 석양이 포도나무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함께였죠. 저는 그들에게 직접 포도밭을 안내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루셀 가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포도나무 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향에도 포도밭이 있지만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처음 본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정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루셀 와인과 민호의 어머니가 준비해온 한국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서울 야경 아래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제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 장의 여권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도밭 위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와인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는 진심을 담은 인간관계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 장의 한국 여권이었어요. 민호가 로마 공항에서 VIP 통로로 사라지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피부색과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저의 좁은 시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포도밭을 거닐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 세계로 저를 인도한 건 다름 아닌 제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